무좀 레이저가 나오기 전에는 주로 극소 독포제 하고 경구 복용하는 그런 치료가 주였었죠. 근데 이제 무좀 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바르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꼭 먹는 약을 썼습니다. 뭐 제일 큰 장점은 뭐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게 먹는 치료제는 간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간 독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간 독성을 피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환자분들이 그 보통 약을 장기간 처방해 주면 그 컴플라이언스라고 그러는데 컴플라이언스가 100%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약을 일주일치 주면 일주일째 다 먹는 게 아니라 한 3일, 4일 먹고 나머지는 버리거나 이러는 경우 꽤 흔하게 있는데, 레이저 치료는 와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로스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치료를 했을 때 치료한 거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기에 또 객관적일 수밖에 없죠. 그게 흡수가 돼서 몸에 흡수가 돼서 곰팡이의 그 세포벽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벽이 형성이 안 되면서 걔가 이제 죽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얘를 완전히 살균을 하느냐 아니면 굶겨주기냐 치면 얘는 굶겨지는 쪽에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포 기간, 먹는 복용 기간이 길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도 그냥 단칼에 칼로 딱 째면 금방 죽지만 만약에 이 사람을 굶어 죽인다면 며칠을 버틸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이처럼 곰팡이도 단칼에 딱 살균하게 딱 한다 그러면 금방 죽겠지만 그러면은 우리 몸도 죽죠. 그래서 그런 살균하는 방법은 어렵고, 살균하는 거에 대표적인 건 열을 가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건, 집에서 쓰는 수건에 곰팡이 안 피게 하려고 뜨거운 물에 삶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곰팡이가 죽기 때문에 살균이 되는 거죠. 제일 많은 게 세균보다 곰팡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살균 작용을 나타나게 하려면 끓일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사람은 어떻게 끓이겠어요? 못하니까 얘가 들어가서 세포를 못 만들게 해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사되게.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핀포인트는 엔디아가 레이저의 매질이고, Q 스위치 장치를 안단 그냥 넌 Q 스위치 엔디아가 레이저고, 그 다음에 펄스데이션을 봤을 때는 아주 베리 숏 펄스도 아니고 롱 펄스도 아닌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열을 주는 레이저를 쓴 이유가 곰팡이 열에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을 줘서 되는데, 다른 레이저들은 예를 들어서 뭐 CO2 레이저나 어빔 레이저는 타잖아요. 발톱이 타서 이게 분해돼 버리잖아요. 그걸 사용하게 되면 손톱이 없어지고 살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옆에 주변 조직에. 그러니까 그거는 곰팡이를 죽일 수는 있지만은 내 손톱도 다 망가지니까 어려운 거고, 엔디아그 레이저는 태우진 않죠. 태우진 않는데 열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열이 올라가서 온도가 올라가면 곰팡이가 열에 의해서 손상돼서 죽는 거죠. 손톱에 쏘게 되면은 열이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쌓여서 올라가면 우리 손톱 조직은 파괴되지 않고 곰팡이가 그 온도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온도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루눌라랑 오니콘은 같은 레이저예요. 근데 루눌라는 원래 이제 그 어코니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장비인데 다이오드 레이저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엔디아가 매질은 아닙니다. 오니콘은 루눌라를 국산화시킨 게 오니코 레이저고, 그거의 장점은 루눌라는 발이 한쪽밖에 안 들어가는데 오니콘은 그 단점을 극복해서 양쪽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양발이 치료가 가능해요. 그러면 루눌라로 하게 되면 12분 걸릴 게 오니코로 하면 24분 걸릴 게 오니코로 양발을 하게 되면 12분만 걸리는 거죠. 시간이 반밖에 안 걸리죠. 저 파장대에서 온도는 증가하지 않더라도 곰팡이가 사멸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만든 거죠. 그래서 오니코나 루눌라는 뜨겁지 않아요.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거의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막는 느낌도 없고 그냥 따뜻한 느낌조차도 거의 없어요. 그냥 막나 보다지 뭐 아무 레이저에 대한 조사 느낌이 없고, 핀포인트는 뜨겁습니다. 이게 원래 그 레이저를 허가내준 기준이 경구 복용약을 복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안 되죠.
경구복용약을 장기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약이 경구복용약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다의 내성이 있는 사람을 봤어요. 옛날보다 그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레이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었는데 4개월 이상 먹었는데 효과가 없으면 아무 반응이 없으면 다른 약을 바꿔야 되잖아요. 다른 약도 1주 먹고 3주 쉬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어도 또 4개월 이상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고 다른 매일 먹는 약이 있는데 그걸 먹어도 효과가 없으면 그 사람은 경구복용약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무좀이 아닌 진단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내성에 있는 곰팡이 요인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무좀 치료가 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약만 먹으면 낫는다, 무조건 낫고 무슨 대단한 학문이냐 생각했는데 지금은 의외로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듣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유가 이제 한동안 10년 전에 이 곰팡이 무좀 약이 먹는 약이 나왔을 때 거의 뭐 무좀 있는 사람이 다 먹었다고 봐야 돼요. 그 중에는 완치된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반만 낫고 말하는데 그냥 낫나 보다 하고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곰팡이약에 몇 번 노출되다 보니까 곰팡이가 그 약의 약한 놈들은 다 죽었을 건데 그 약에 버틴 놈만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놈들한테 약을 쓰면 안 죽는 거예요. 걔가. 항생제 쓰는 원칙이나 균을 죽이는 원칙이 똑같거든요. 한꺼번에 확 죽여야지. 얘를 조금 죽여서 버티게 만들면 걔가 그 약을 이겨버려서 약을 써도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레이저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 가지 약을 다 써도 안 되는 사람이 있었다고 저의 경우에. 그 사람이 제가 아까 3개월, 4개월 했는데 그 사람이 먹은 기간이 한 가지 약에 1년 정도 씹는 거지. 1년, 6개월 이렇게. 2년 6개월 먹었는데도 안 나. 저희 병원에서 가까이 사시는 분이라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레이저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그분은 먹는 약보다 훨씬 좋고